합니다 하고 전쟁 준비에 독려를 하고 이렇게 총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김정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 동생이 누구냐면 이 최경의 장군이 여기 사이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경의 장군이 앞으로 전투를 하면 이 김원 가족 일부는 다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미리 예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김충수부터 시작해서 대글포 전투에서 1,000명의 의병들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명의 의병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1,000 의병 발굴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 등장하는 금계 노인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어떤 수업을 받았을까 하고 봤더니 동인 세력에 속했던 여기도 보면 유명으로 시작을 해요. 옛날 비석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설하시는 분들 이거 뭐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조선국 해가지고 보면 정계청이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정계청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정계청이가 자기 스승이었어요. 이분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나중에 이희한테 가서도 수업을 받습니다. 짧게 받아요. 그리고 자기 애할아버지였던 나항이한테도 받고 어렸을 때는 하서 김은희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서 김은희는 아까 먼저 말했던 이 일원론을 주장했던 거위의 모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시 바르게 있어야 된다 해서 주정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쁜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남을 죽이려고 하면 그런다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이 출애굽은 중요한 것이 생치라는 것이거든요. 생치. 그러니까 백성이 잘 살게 하는 부강한 그 모토 중에 하나가 이 생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천이라는 사람이 월나라 왕이었는데 이 나라 그 왕이 자기 그 종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정치를 맡기면서 군사를 길러요. 그런데 군사 길르는 목적이 오나라 부차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천이한테 그 오나라 부차가 참패해가지고 그 군전이 소로 연못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생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선사의 선비들이 이 생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허균이가 이제 암행어사로 전라도로 온 적이 있어요. 그 허균이의 성서 부분은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조간기행이라는 거기 보면 전라북도 전주에 오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전라도가 전주 전자를 하나 따고 나도 나자를 따가지고 두 개 붙여서 전라도라고 이름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라도에 올라오면 당연히 전주 관아에 가야죠. 그래서 전주 관아에 갔는데 이때 부산 만으로 하고 있었던 그게 노인이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 근데 내가 들어봤더니 태주, 천태산, 안탕, 진막, 또 소음, 성계, 우문, 야견, 안전 쭉 여왕, 서산 이렇게 하고 소주 하는데 자기가 정말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중국의 얘기를 하더라는 것을 자기 책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부부는 그 이름도 좀 특이해요. 아주 후자 두 번이나 쌓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줄을 달아놨어요. 영이야, 선, 가소, 어플, 벽풀, 이런 식으로 반디부, 성소부. 아주 이 성서부고는 이순신에 대해서도 총평을 잘 해놨어요.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칼을 잘 썼고 나는 나비아가 됐었고 요즘으로 말하는 나룻배,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불량배들을 만나서 5명을 순간 다 이렇게 압살했다. 그런 기록이 여기 성서부고에서 나와요. 또 유성룡 선생도 자기 그 책에다가 금계 노인을 이렇게 쭉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라성 같은 제목들이 금계 노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은 금계 노인이 임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뭐라 하냐면 대부분 7밖에 안 되는데 빈객, 좌빈객, 우빈객이라고 단어가 나온 것은 선생님, 그러니까 임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그 난중 잠록은 아주 인기사를 막 꿰뚫고 있거든요. 난중 잠록에서 조경남이도 노인이 이렇게 탈출했다. 그런데 중국의 임진왜기와 함께 꾀를 써서 도망쳐서 중국 복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다시거든 이제 여기 그 주천전 은송리에 있는 은충사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해요. 그러면 우리하고 이 사람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해제에는 노가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 노가들이 원래는 한평이 본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평에서 부안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지만
저희들이 사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도지를 그냥 대표적으로 실었어요. 근데 이 도지하고 분지하고 한여승만 모든 지리지에 금계 노인이 나와요. 그래서 금계 노인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근사라고 지금은 학산사라는 이름으로 개조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군 원장님 전화를 주셔서 우리 원장님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지리지 중에서 전라남도 도지, 사실 이 책은 정말 귀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만 있을 거예요 아마. 도에서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시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원래 노가들은 개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런데 한 평을 노급으로 받아서 한 평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합천을 그때는 삼가현이었는데 이 합천 전두환이 사는 동네에 가면 삼가현이라는데 그 현에 가면 이렇게 돛바위에다 저희 할아버지가 써놨어요. 여기 원래 현감을 지내면서 여기를 노급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화신경 해가지고 또 목에 이렇게 묘가 있는데 여기가 권정달, 옛날에 민정당 권정달이 동네인데 비석을 못 세우게 해요. 어디 감히 우리 권씨들 동네 와서 비석을 노가들이 세우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빡빡 우겨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대변면에 가면 새거 비가 서 있고 여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화순 무안 일대에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26살 나이에 이제 임진왜란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한국은 600에서 700만 정도 인구에 20만 정도 병력이 있었다고는 병적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 그러지 않아요. 5만 정도 되고 여기 보면 중국은 우리보다 10배나 더 많은 6천만 명이 살고 있었고 약 50만의 병력이 있었다는데 중국도 사실 병적상으로는 50만이 훨씬 못 됐어요. 겨우 그 병적상으로 10만 대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전쟁에 5만을 보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5만이나 되는 병력을 빼내면서 나라가 곧 망해요. 좀 있으면. 그리고 일본은 당시에 인구 1000만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물력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예군 33만 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32만 명, 이렇게 10,000명 자기 나라에 나가고 32만 명을 동원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때는 충분히 중국까지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이 아니라 사실에 중국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산 사람들은 오직 육지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일본은 그러니까 조선과 중국의 친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둘이 벌려놔야 되겠어. 그리고 자기들은 문화를 원래 중국에서 가졌대. 이런 주장을 황당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 카디지에 들어왔어요. 독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공군이 간 것이 아니라 일본 놈들이 와갖고 너 왜 우리 땅에 들어오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야 니 쪽발들 꺼져. 이거 뭐야 우리 아무 상관없잖아. 대한민국 가서 뭐라고 말해도 너 가. 아예 러시아 예능상에 이렇게 반대를 해도 그래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IMF 걸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러시아에서 안 도망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삼성이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오로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혹시 또 러시아 사람들 데리고 일하시는 또 우리 여기 농장 주인이 계시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잘해주세요. 좋은 사람들 우리한테 잘하니까. 전쟁이 1992년 4월 13일에 일어났는데 4월 10일 날 다대포를 먼저 침략을 해요. 부산 중에서도 다대포가 약하니까. 그래서 일본군 공수부대가 다대포에 들어가지고 윤흥시 형제를 사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대포가 지금 함락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함락되고 3일 후에 다시 부산진에 가서 정발이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정발이가 여서서 일본은 잘 알고 있는데 누구 몇 명이나 왔냐고 그러니까 보다시피 끝이 안 보일 만큼 왔다고. 그러니까 셀 수 없습니다. 부하들한테 지금 몇 명이나 그냥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대부분 여기서 막 이가기 같은 사람 도망가는데 또 이 도망간 사람 말고도 또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 500이지만 500으로 3일간을 버틸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부관한테 너는 괴로웠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그 사람들은 통인이라는데 원래 도장을 들고 따라다녀요. 근데 도장을 들고 따라다니는
통인이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죽으려고 해서 괴로워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뱃속에 다행히 유복차가 있어서 대의를 이어갑니다. 이런 비극적인 삶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 박제 부인 송씨가 이 송상현의 고모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송상현이가 여기 싸운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송씨들도 여기 가야지 무관서도 송씨들이 가서 이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조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 3일 간격을 격차를 두고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놀라운 것은 이거였어요. 사무라이들은 전쟁을 하다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4명씩 싸우다 죽어요. 그런데 왜 조선에 가니까 임금이 도망가고 못 다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잡기 위해서 무작정 한 달 만에 20일 만에 함락하고 계속 추격해서 함경도까지 올라가서 왕자까지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이제 식량 문제와 겨울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오면서 발가락이 얼어서 죽기 시작하죠. 근데 이들이 이때 저지른 만행을 쓰는 두 가지 책들이 대표적인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사라는 책이죠. 루이스가 쓴 일본사인데 이것은 리스본 대학에 있는 표지인데 요즘에 번역본이 나왔어요. 아주 그냥 입으로 담을 수 없이 너무 찬란한 광경을 쓰고 있어요. 루이스가 본 일본의 역사가 아니라 일본이 저지른 전쟁사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경념이라는 사람, 개인행이라는 자가 이렇게 지금 자기 개인행의 일기를 적었는데 이것도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끔찍하더라. 이런 말할 수 없다라는 이 두 개의 글들이 아주 당시의 대표적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순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이순신을 만나면 그 조선의 해적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도망쳐라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곡성에 있는 유팽로입니다. 4월 20일 날.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는 이걸 슬금을 지우고 누구를 여기다 써놨냐면 곽재우 장군이 홍희 장군 그래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이 사람이 전국에서 제1번 의병이다 이렇게 이건 틀려서 요즘은 이게 이제 고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5월 11일 날 전라북도 갈담역에서 처음으로 승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임진사에서 처음 승리와 처음 의병 거병은 월파 유팽로 곡성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유팽로가 우리 싸웁시다 하고 지금 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팽로는 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고경면 부대로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처음으로 우도 우병을 일으키자 하고 일어난 사람이 나주에서 또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5월 16일 날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이 김철인 장군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금산전투에 나갔다가 지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도 여기 우도 우병에 합류를 해요. 김철인이.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정기린 장군들이 의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여기에 합류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하고 연관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를 좌도우도로 나눠가지고 저쪽, 그러니까 이 광주군 쪽으로 딱 쪼개갖고 이쪽 우수영, 저쪽 좌수영이라고 좌쪽에서는 고경명이가 군사를 이끌고 아까 유평로를 만나기 위해서 담양 가고 담양에서 5,000명으로 이렇게 합류해서 하지만 결국 금산전투에서 패전하면서 죽어요. 사실은 이 고경명 장군은 이 말을 탈 수 없을 만큼 노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니 말에서 떨어져갖고 못 일어나니까 그놈을 구하러 조원이가 들어왔다가 조원이도 죽어버려요. 아주 고든 사람이거든요. 이 조원이는 정말 중공 선생 존경할 만해요. 아주 고도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정기린이 처음에 여기 들어갈 때는 3,000의병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되고 몽탄 저쪽에 있는 오정이라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고 이 전투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좌도 우도 우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가 다 멸망하니까 2차로 또 일어나요. 2차로 야 또 일어나냐.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의병을 우리가 4대 의병이라고 하는데 2차 좌도 의병이 박광준이가 주도해야 하는데 박광준도 너무 늙어서 못 나갔으니까 임계영이 네가 나가라 해서 임계영이한테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계영이가 이제 나간다 해갖고 지금 장년이 문희생, 박광준의 처남이에요. 그래서 임계영이가 이들을 데리고 저쪽 순천으로 해서 남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이 현경면에 임보지라는 사람이 여기 전투에 참여했다 나중에 명랑 가가지고 향선을 지원을 열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폐 열척을 들고 갔었다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과 연계돼서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최경혜가 나왔습니다. 최경혜 이야기할 때 말했었잖아요. 김충수의 가족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합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청계 사람, 또 몽탄 사람, 해제, 현결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전투에 참여해서 같이 전사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최경의 부인이었던 논계 그리고 진주성에서 죽어간 삼장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의뢰가 있었는데 여기가 장성에서 일어난 남문창에 있던 사람들하고 큰 창의 비각이 있어요. 의병을 일으킨 것을 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기록한 것을 창의록이라고 하고 그 비를 써서 창의 비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창 지역의 사람들이 후원을 얻어서 장성 지역에서 크게 이렇게 거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대는 김덕령 의병입니다. 그러니까 4대 의병이 있고 별도로 이 김덕령하고 이 장성에 있었던 아까 그 남문창이 군대, 이 두 군대, 그러니까 6개 군대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에 대부분 무한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김덕령 장군의 부인의 순절비가 있습니다. 이제 김덕령 장군 부인이 흥양이 씨였는데 일본놈들이 김덕령 장군한테 패전하고 대심하니까 장군의 부인을 사로잡으러 와요. 그런데 부인이 말을 잘 타니까 말을 타고 소세원이 있는 데서부터 달려서 보리암까지 가서 떨어져서 순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런 비들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전쟁 중에서도 낭보가 있었어요. 7월 8일날 바다에서는 한산해전에 승리하게 되고 육지에서는 전라북도 진산으로 넘어가는 이치하고 또 여기 웅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웅치에서는 정담이가 짓고 있는데 뚫려버려요. 그런데 이치에서 권율이가 짓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간 사람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여기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육전에 크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는 일본놈들이 1945년에 인치 개척 때 뚫을 끼었어요. 깨갖고 이러면 다시 지금 세워갖고 비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김영철 선생하고 전에 갔다가 못 찾고 돌아오기도 했는데 권율이 이제 광주 목사 전라도 관찰사를 하면서 모이시오 그러게 우리 동네 사람들도 나 갈게 하고 갔는데 여기 뒷면에 가보면 이름이 쫙 적어져 있는데 134명 정도가 적어져 있는데 광주 공원에 가면 이 도원수 권율 충장공에 창의비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산사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비가 이렇게 생겼다고 명단위로 쫙 적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지역에 간 사람들 모습 금복사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나중에 호남 전의록에 이렇게 무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여기 갔던 사람들이 행주선 전투에 참여해서 이 행주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우리 다닐 때 어머님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싸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전투는 너무나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일본놈들이 퇴각하면서 이걸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한강 어귀에 있는 행주산성을 완전히 뚫어야 되는데 뚫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삼책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데 재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승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돼요. 승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본 놈들이 16만 명이 하루에 먹어야 될 식량이 한 600가마 정도 돼요. 한 끼 먹으려면. 근데 600가마를 마차에다 싣고 가려면 마차 10대 분에 가득 싣고 가면 서울까지